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불기소를 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서 검찰이. 이런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불기소는 불기소인 건데, 조목조목 사연을 들어가면서 핑계를 대고, 아무튼 불기소를 진행한 데 대한 검찰의 정당성을 꺼내놨는데, 오히려 이게 검찰 탄핵, 특히 지금 중앙지검장 이창수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되는 그 증거와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 주거지 영장 청구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난 바 있습니다. 이 김건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를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거지뿐만 아니라 사무실, 휴대전화,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모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사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주범인데도. 아니,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아니, 이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한 거죠? 예전 같으면 안 들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킨다는 거죠? 검찰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러고 다 받아쓰기만 그렇죠. 한다고. 옛날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의자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의자가 받을 수도 있군요 하고 넘어갔던 언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지. 근데 와우.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저질렀을 때는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검사들 안에서의 내부적으로 뭉치는 분위기라든지 국진당의 열렬한 호응 이런 것들을 다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지. 근데 일단 언론도 조중동이 돌아섰고 사실 조선일보 빼고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거의 완전히 죽이려고 냄비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검찰이 언론이 돌아섰다라는 거를 분위기 파악을 못했을까? 못하지 걔들은. 에이, 거의 기자들은 본인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인데,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모른다고? 그 안에만 있으면 또라이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같은 예. 또라이가 검찰 안에는 많답니다. 그게 보통이랍니다. 그래서 예. 이창수 같은 또라이가 지 또라이 같은 애들이랑 서서 얘기를 하고 위에 있는 우정이 같은 상또라이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끝나면 조용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거래 갖고는 말을 안 해요. 이 얘기도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늘 언제나 거래 수익이라든지 총 거래 금액 같은 거에 대한 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피의자에 대한 거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냥 모녀가 23억을 벌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들인 돈에 의해서 이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온 게 23억이란 얘기고 이 23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거래를 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해갖고 아웃풋으로 돈이 좀 남았어.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자신은 모르고 그냥 화형당해서 나온 거니까. 화형이 아니고, 화형은 우리가 시키고 싶은 거고. 활용을 당해가지고 너 화형시키고 싶니? 네. 오. 불에 타 죽는 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넌 한 방에 보내고 싶구나. 아니요. 서서히요. 네. 성냥불 같은 걸로요. 예. 아무튼 이 활용당해서 돈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빼박을 못해요. 은행 계좌로 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벌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조작을 했냐면 120건이 넘는 통정 매매 중에 50%가 넘는 매매가 김건희와 최은순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과정에서의 거래 총액을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을 버는 돈이 30억이면 사고 파는 과정 중에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사갖고 2,000원에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이런 거겠죠. 3,000원에 사서 3,500원 받고, 2,000원, 2,000원에 팔았다가 2,100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자주 했단 말이야. 그것도 지네들끼리 통정으로.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총액을 따져봐야 되잖아. 그거를 계산을 안 해요, 검찰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하면은 훨씬 죄질이 중대가 커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어본 거지. 왜 총 거래 금액을 그럼 얘기를 안 하냐? 그 통정 계좌로 했던 총 거래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게 통정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개 같은 논리 안에서 이거를 다 해서 덮었단 말이야. 일단 금액적인 거는 1차적으로 덮은 거야. 못 덮은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언니가 무구한테서 정보를 받아서 통정매매 집단들하고 어떤 고리로 연결이 됐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녹취록은 김건희 녹취록이 아니에요. 다 권오수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 공범들 인물의 녹취록인 거고 실제적으로 김건희가 통화했던 그렇죠. 김건희 폰으로 통화했을 그 수많은 공범들과 권오수와 그와 관련된 통화 내력들을 일절 하나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죠. 조사를 했는데 밖으로 안 꺼내놓는 거지. 아니 실제적으로 통신 조회를 안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아예 안 했다고? 아예 안 한 거야. 혹시 나오면 빼박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 피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정우 폰을 해도 거기에 김건희가 나올 텐데. 그렇지. 그럼 이정우 폰 자체를 안 했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연결고리는 했어도 주범인 김건희를 위주로 한 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예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이건 피의자로 인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많은 통정매매를 했고 가장 많은 어떤 그 통정매매 기록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화 계좌 추적을 하나도 안 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주거지에 대한 부분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주거지에 대한 거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이 집에 갖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이냐 또는 그 어떤 장부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한 거를 기록이 있을 수 있거든. 물론 없앴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 니들이 지금 압수수색만 걸핏하면 별거 아닌데도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그렇게 드립다 해대는 애들이 이거는 진짜 중범죄잖아요. 중범죄인데 이걸 압수수색 자체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자체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연결시킨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공범들을 통해서 얻어져 나온, 그러니까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공범들을 통해서 나온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 그 수없이 많은 정황들에 대해서는 일절 증거로도 자료로도 재판에서 또는 이거를 검찰 쪽에서 조사 내지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지. 보고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덮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서에는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JTBC가 맨날 단독이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검찰의 패착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야. 이거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걸 갖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증거만 가지고 만일에 이걸 재판을 해갖고 벌금형이나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 정도 때리고 빠져나와 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인해 갖고 그렇죠.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해요. 추징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기소를 다시 할 했기 수 때문에 있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역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걸 갖다가 조사한다 그래갖고 또 휘적휘적 하다가 뭐가 더 나와버리거나 진짜 계좌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 통화에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것까지 확보해버리는 상황이면 불기소로 덮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억지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 최선이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혹시 나중을 대비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다칠 수 있고, 그렇지. 일단 위쪽에서 시킨 대로는 한 거고, 그 다음에, 야, 니들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기소 안 했다고 그러지만 대충 기소해가지고 손방망이 처벌을 때리느니 니들 나중에 정권 잡아가지고 다시 제대로 해서 해라. 이것까지는 아니지. 없겠지. 그걸 감안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과 딱 맞는 거예요. 응. 위에서 위에서는, 누르는 응. 압력을 그대로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불기소라고. 그렇지. 뭐가 있는데 정황은 어. 있는데 네. 명확하지가 않네. 왜? 지금 10년 전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분이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대충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기소를 유예한 거예요. 뒤로 밀어놓은 거야, 아예. 그러니까 불기소라고 쓰고 가로 열고 기소 유예라고 그렇지. 읽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조사 또는 추가 증거에 의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건 건의가 만일에 외부 여파로 죽게 되면 이게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검이나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죽으러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파기 위해서 무혐의 처리를 안 하고 불기소 처리를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험을 들어놓은 거네. 살 길 찾으려고. 그래서 아마도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조사하면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됩니다. 통정매매 하는 당시에 공범들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가 통화 기록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총 거래 금액과 일시 그리고 그 상대를 전부 다 면밀하게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금품이 오갔거나 그로 인한 물리적 증거들. 왜냐면 김건희 집에 어찌됐거나 김건희가 그 12시에 3만 주 때려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바일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증거가 남아있겠지. 뭔가 그걸 일단 단말이 남아있을 가능성 크다는 거죠. 왜 아직도 그렇죠. 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압수수색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김건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증권 전산망 온 서버를 해킹해갖고 싹 다 지워버릴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법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네. 요새는 다 클라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구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화나시지만 특검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낱낱이 털릴 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